나이가 들수록 몸 여기저기가 아픈 곳이 생기게 됩니다. 많이 쓰는 부위가 특히 더 아프게 되는데요. 무릎이 아프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도 다 그런 이유 때문입니다. 우리나라 사람 중에서 중장년층의 약 3분의 1 이상이 무릎 퇴행성 관절염이 있다고 하니까 정말 많은 환자분들이 있으신 거죠. 무릎 퇴행성 관절염은 국소적인 부위에 통증이 지속적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걸을 때나 계단을 오르내릴 때 무릎이 시큰거리거나 통증이 온다면 퇴행성 관절염을 의심해 보아야 됩니다. 오래 앉아 있다가 일어날 때 잘 움직일 수 없는 경우도 퇴행성 관절염을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퇴행성 관절염의 증상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다음과 같은 증상이 있을 때는 무릎 퇴행성 관절염을 의심해 보아야 합니다. 평소에 통증이 지속적으로 있는 분들이라면 이런 자가 진단을 통해서 자신의 상태를 점검을 해보고 만일 퇴행성 관절염이 의심이 된다면 전문의를 찾아서 정확한 진단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무릎 퇴행성 관절염은 빨리 발견하고 빨리 치료를 하면 간단한 치료로 치료와 예방이 가능하지만 방치하게 되면 점점 악화되어서 치료가 어렵게 되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퇴행성 관절염은 보통 노화가 진행되면서 관절과 연골의 증상이 나타나기 때문에 50대나 60대에 발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젊은 나이라도 안심할 수는 없습니다. 활동이 많으신 분들은 40대에서도 퇴행성 관절염이 발생을 할 수가 있고요. 과체중이라든가 비만이 있거나 과도한 운동으로 관절에 무리가 갔을 때는 20대에도 발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최근에는 이런 젊은 층에서 20, 30대의 퇴행성 관절염이 점점 늘어나는 추세에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퇴행성 관절염은 노인에게서만 나타나는 질환이다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은데 이처럼 다양한 연령대에서 나타날 수가 있기 때문에 나이가 젊다고 해서 방심하면 절대로 안 되고 무릎에 이상이 있다고 판단이 들면 즉시 병원을 찾아서 전문의와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어느 병이나 다 그렇지만 조기에 진단하고 조기에 치료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무릎 퇴행성 관절염도 마찬가지인데요. 특히 무릎 연골은 한번 손상이 되면 자연적으로 스스로 치유되기가 어렵기 때문에 조기 진단과 조기 치료가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무릎 퇴행성 관절염의 초기에서는 관절 연골이 연화가 되고 연골 세포군 사이가 분열이 되면서 연골이 파괴가 되는데요. 이때는 주사치료나 약물치료, 물리치료 같은 간단한 보존적 치료로 치료와 관리가 가능하지만 중기 이상 진행이 되게 되면 연골뿐만 아니라 주변 조직까지 손상이 되기 때문에 수술적인 치료 방법이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퇴행성 관절염의 수술적 치료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대표적인 것들로는 손상이 심하지 않을 경우에는 관절 내시경을 관절에 집어넣어서 카메라로 진단을 하고 레이저 기구로 시술을 하는 관절 내시경 시술로 치료를 할 수가 있고요. 변형이 심하지 않은데 연골이 심하게 손상이 된 경우에는 줄기세포 연골 재생술이 큰 도움이 됩니다. 그러나 퇴행성 관절염 말기로 가게 되면 이러한 치료 방법들이 효과가 없게 되고 결국에는 인공관절 수술이 필요한 경우도 생기게 됩니다. 퇴행성 관절염은 비만이라든가 과체중이 있든지 과도한 운동으로 관절에 무리가 갔을 경우에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퇴행성 관절염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그와 반대로 과도한 운동이나 관절에 무리가 갈 수 있는 동작들은 가급적 피하는 것이 좋고 평소에 체중 관리를 통해서 몸무게를 줄이고 적절한 체중을 유지하는 것이 관절염 예방에 좋습니다. 평소에도 쪼그려 앉는 자세라든가 오래 양반다리를 하고 있는 자세라든가 계단을 많이 오르내리는 동작은
퇴행성 관절염을 악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가급적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평소에 운동을 통해서 무릎 주변에 근육을 튼튼하게 해주면 퇴행성 관절염을 예방할 수가 있는데요. 하지만 너무 과도한 운동이나 잘못된 운동은 오히려 역효과를 내서 관절염을 악화시킬 수가 있기 때문에 운동은 항상 충분한 계획을 세워서 올바른 방법으로 운동을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